2018년 10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우먼스 플레인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정영진만큼이나 여성계로부터 문매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있죠.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입니다. 아이고 직함도 길어라. 예. 자,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오늘 탁현민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탁현민. 이 사람이 지금 권력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더 말하자면 문매를 맡고 있다 이렇게 전 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친분이 좀 있으십니까? 뭐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예전에 같이 방송도 하셨다면서요? 못 본 척 해봐야 예. 이미 뭐 너무나 많은 증거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혼났습니다. 탁현민 매 맞을 때 저도 덤으로 덤으로 1+1 상품으로 얻어맞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친분 없는 저희가 오늘 주로 얘기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친분 있으세요? 아니 저도 없는데 네. 괜히 저는 더 맞을까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 맞을 걱정이. 자, 그래요. 우먼스 플레인 오늘은 탁현민을 도마 위에 올려놓을 텐데 요리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우리 이선옥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인 황인희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리하시는 또 우리 작가님의 네. 주방 보조를 맡은 보조를 맡고 있습니다. 예. 자, 왜 탁현민이 욕을 먹고 있는지 황인희 씨 알고 있습니까? 아 무슨 이제 저서에서 음. 어떤 내용을 좀 실었는데 이제 그게 뭔가 한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한 것도 아니라 이제 뭐 이제 말로써 그러니까 글로써 적었는데도 아 이거는 범법 행위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요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 책 제목이 범법행위는 범법행위라고 욕먹은 건 아니죠. 아 범법 행위가 될 수가 있다. 이제 글 내용으로 보자면 네. 예. 자, 그 글을 담은 책이 남자 마음 설명서 그리고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이 두 책을 문제 삼고 있는 건데 예. 그 마초 마음 설명서 말할수록 좆되다. 뭐 이렇게 저희가 깜짝이야. 바꿔서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오늘 탁현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광고를 하나 좀 아또 광고가 또 들어왔네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것은 바로 최저가. 이게 보통 최저가가 아니에요. 매트리스입니다. 네. 매트리스. 아 매트리스 원래 비싸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게 연간 700만 개를 만들어냅니다. 미국에서만 약 500만 개 이상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매트리스 없이 요즘 주무신다는 거는 참 상상하기 힘듭니다. 제가 어저께 한옥마을 다녀왔거든요. 예. 근데 한옥마을 그 이제 뭐라고 하죠? 민박을 하고 왔었는데 저 허리가 베겨서 매트리스가 온돌에서 자고 왔더니 네. 방은 뜨끈하고 좋았는데 예. 허리가 좀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아파요. 제가 침대에서 자다 이렇게 자니까. 매트리스 없이는 우리 현대인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고의 매트리스, 최선의 매트리스는 무엇인가? 네. 저희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 바로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매트리스 외부는 최고급 패딩으로 편안한 쿠션을 제공하고 내부는 아이코일 개별 포장된 독립형 스프링이 신체 곡선에 따라서 몸 전체를 단단하게 받쳐줍니다. 네. 미국의 까다로운 방염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거 뭐 불이 나도 잘 붙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또 담배 화재. 괜히 그 여기 매트리스에 불 붙으면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침대에 누워서 담배 피던 분들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 담배 화재도 너끈히 이기는 것은 물론이고 네. 미국 기준은 좀 더 엄격합니다. 엄격하죠. 대형 화재에 따른 안전 규정이 도입돼서 매트리스 방염 테스트 매우 까다로운 미국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매트리스 위에다가 풍등을 날렸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가 무척 쌉니다. 어마어마하게 싸요. 싱글이 말이죠. 백화점 140만 원대, 인터넷 최저가는 110만 원대. 그런데 김용민닷컴에서는 61만 원. 더블은 백화점 160만 원대, 네. 인터넷 최저가는 130만 원대. 김용민닷컴은 69만 원. 반값도 안 되네. 왜 이렇게 싼 싸요? 이유가 뭐냐? 네. 모조품을 팔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건 예. 뭡니까? 뭐냐면은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는 네. 택배로 배송합니다. 어. 소비자가 직접 설치하는 거예요. 중간 마진이 없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배송해서 설치하고 그러니까요. 여기서 돈이 더 붙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도 행사 갈 때 그 중간에서 AP 떼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그렇습니다. 더 싸게 갈 수 있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네네. 뭐 중간 마진 이런 게 없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자 그래서 저희가 택배 배송을 하면은요 2, 3일 이내에 제품을 받아보실 수 있을 뿐더러 직접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게다가 매트리스는 직접 누워본 후 구매 결정하시라고 배송한 후 20일 이내에 반품 신청하시면 100% 전액 환불합니다. 다만 운송비 5만 원만은 소비자가 부담하시도록 하고요. 자 최고급 매트리스를 최저가에 구매하는 방법 김용민닷컴에 있고요. 사실 저출산 시대에 매트리스는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라도 보급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예. 이거 많이 써야 그 돼요. 온돌에서 예. 아기를 만들어봐요. 그건 정말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중노동입니다. 무릎까지입니다. 지난주-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전기요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다 저출산 예. 문제랑 연결이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아니 매트리스 없어봐요. 이건 뭐 네. 저는 애 셋을 알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아, 예, 셋이군요. 예. 아, 저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도 당연. 매트리스를 예. 교체를 하고 예. 3명 노려 보겠습니다. 아, 예. 제가 여기서 한번 잡았어요. 네네. 뭐 실제로 아, 제가 실제로? 있는 건데 예, 예. 딱 놓는 순간 15초 안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뭐 약품 처리한 건 아니죠? 예? 아 그래서 사실은 좀 이런 걱정도 있어요. 저기 그 신혼부부들은 네. 이제 사실은 침대 위에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너무 푹신하니까 네. 그냥 자는 근데 거예요. 15초 만에 네. 잠들어요. 출산율. 출산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김영민 씨, 예? 출산율은 밤에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 생각 아 안 그렇습니다. 하셨죠? 예. 예, 예. 낮에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자 그래요. 이제 역시 방송인들은 다르군요. 광고를 좀 웃겨줘야 돼요. 예, 그래야 좀 싸죠. 네. 예. 자 우리 탁현민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네. 남자 마음 설명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이 두 책에 나온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선옥 작가님 네.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뭐 그 중에 약간 뭐 여성에 대한 뭐 어떤 표현이나 성적인 취향이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여중생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생. 예, 아. 뭐 어릴 적에 성경험 얘기를 뭐 이렇게 표현한 대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네네네. 구절만을 이렇게 따서 보면 더블 커터 달아서. 예, 따서 보면 뭐 그 취향이 아닌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특히 이런 시대에서는 되게 거슬릴 수도 있는 내용들이 있죠. 예. 근데 그중에 뭐 성경험 관련한 얘기들은 픽션이라고 그 해당 책에 이미 밝히고 있고 아, 예. 픽션이라고 예, 말했죠. 예, 예. 여러 사정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표현들은 지금 그런 대목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자 한번 읽어주세요. 네네. 황현희 씨. 책 내용들을 또 좀 이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책 내용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 책 내용들입니다. 예. 가슴이 없는 여자가 탱크탑을 입는 것은 남자 입장에서 테러를 당하는 기분이라는 구절이 있었고요. 네, 예. 또 그리고 콘돔 사용은 섹스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구절이 있었고요. 네. 또 그리고 고등학생 시절 친구들과 한 살 아래 여중생을 공유했다. 어허. 뭐 이런 내용도 이 책에 예. 실렸던 내용이죠. 아이고 예. 이거 좀 세긴 하네요. 예. 네네네. 근데 이게 10년 전 내용이라는 점을 또 감안해 보면은 네네. 뭐 그때 뭐 하여간 남자들이 저작거리에서 술 먹고 뒷담화 나눴던 내용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건 좀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남자들이 좀 이런 거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경험담을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아이고 당연하죠. 네. 어? 뭐 나는 뭐 여성 편력이 강하다 이런 게 뭐 자랑처럼 특히 얘기하시는 저 분이 군대 가서 말이죠. 밤에 네. 보초 설 때, 맞아요, 맞아요. 밤에 보초 설 때, 그 진짜 뭐 만나는 여성보다 다 눕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예, 예. 가장하죠. 예, 그렇죠. 어차피 뭐 그날 밤에 확인이 안 되니까 확인이 안 되니까 가짜 뉴스가 거기서 나오는 네, 거죠. 가짜뉴스 많이 나오죠. 예, 예,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아까 그것도 책- 가짜뉴스잖아요. 어떤 거? 그 침대 얘기할 때 김민 씨도 야, 가짜뉴스 너 얘기하시는 광고를 믿냐? 광고도 원래 그런 거야. 광고는 광고다. 광고를 믿네. 야. 아, 이 사람 아주 그렇군요. 웃긴 예, 사람이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책의 한 구절 같은 거를 네. 따서 그걸 맥락 없이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요. 우리가 이런 식의 비판 문화는 지양해야 된다고 지양. 저는 예.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책 전체를 보지 않고 책의 어떤 구절들 그걸 사실 문제 삼으려고 보면 우리는 맥락 없이
그냥 한 문장만 있을 때 굉장히 욕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표현들이. 근데 이제 이 책은 뭐 이 표현이 욕 먹을 것이다 아니다는 저는 책의 어떤 사람이 쓴 내용은 취향으로 선택되고 소비될 문제지 이걸 가지고 이념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예. 제가 방송에서 했을 때 방송에서 한 말을 그 부분만 캡처해서 만약에 나가면 이게 분명히 논란거리가 될 만한 소지가 네. 충분한 건데 근데 책이라는 건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네.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해서 이제 봐야 되는 그런 그렇죠. 거다 보니까 아 근데 말이죠. 이선욱 작가님도 책을 내셨습니다만은 정말 제가 지금까지 책을 꽤 몇 권 냈습니다. 뭐 사실 졸작들인데 제가 봐도 그런데 근데 정말 놀란 건 뭐냐면요. 결혼식 때 주례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네네. 주례 보는 것과 책 내는 것이 야 이렇게 묘하게 싱크로율이 일치될 수 있는가? 무슨 뜻인가요? 주례 때 네. 주례사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 전혀 없어요. 네. 책도 아무도 안 읽어. 산 사람만이 왔는데 읽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읽었다는 사람.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보니까 이 탁현민의 책이 논란이 됐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탁현민을 욕하고 싶어, 비난하고 싶어. 하나만 걸려라. 그래서 이제 탁현민의 이런저런 책들을 고르다가 이 책을 샀지. 읽어보니까 오라 이 새끼 개새끼네 하면서 이제 막 씹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나 이제 뭐가 이제 이런 젠더 이슈 쪽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을 수제가 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개그맨이 됐었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만 걸려라 하고 그 사람의 모든 방송을 다 듣고 네, 그걸 이제 하나하나 찾아내는 네.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예. 이 그렇습니다. 지금 탁현민 사태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면 저는 사실 탁현민 사태 이렇게 해서 특정 인물을 어떤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하는 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것이 특히 좋은 일도 아니고 안 좋은 이슈일 때는 그 당사자에 대해서는 이 탁현민을 거론하는 자체가 피해거든요. 그래서 사실 피해가고 싶은데 이 사태는 어떻게 하여튼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어서 예. 제가 이제 제목을 탁현민은 죄가 없다로 이번에 네. 이제 한번 붙여봤는데 네. 탁현민 씨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탁현민 씨에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미안해요. 그렇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양해를 바라고 얘기를 하자면 탁현민 사태를 이제 요약해서 정리하면 2017년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네. 탁현민이라는 문화 기획자가 그 청와대 이제 행정관으로 선임이 됐죠. 그 예. 후에 이제 그게 5월달 아마였을 거예요. 네. 그 뒤로 이제 처음에는 보수지 중심으로 탁현민에 대한 이 여성 비하 같은 이 과거의 저술 활동의 문제를 삼기 시작했어요. 보수 언론 중심으로. 그러다가 이제 올 말쯤에 여성계가 이제 가담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탁현민을 노리고 어떤 약점을 찾았다기보다는 이제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청와대 이제 처음에 인선 과정에서 이름이 거론되다 보니까 그러면 보수지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보수 쪽은 약점을 찾으려고 그렇지,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네. 거기에서 이제 탁현민의 내용이 걸려 들었고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이 여성 비하나 이런 여성에 대한 표현과 관련되다 보니까 이제 여성계도 알게 되면서 가세를 한 거죠. 예. 가세해서 계속 탁현민의 사퇴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선임된 지 한 달 정도의 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비판이 쏟아져요. 아, 제가 이거 이제 사전에 인간- 공유한 자료에서 그거 예. 보셨죠. 그 비판 글의 양. 예. 진보 매체들 중심으로 탁현민을 사퇴시켜라, 아웃시켜라 하는 그다음에 뭐 서명 운동까지 해서 엄청나게 한 2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탁현민 퇴출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7월 달에 여성신문이라는 매체가 제가 바로 탁현민의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어요. 뭐 이른바 좀 몰랐어요. 공유했다는 예. 공유했다는 그래서 그 기사를 읽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탁현민이 단지 뭐 창작이고 픽션이었다더니 실제 강간범이었어? 존재하는, 라고 이제 오해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탁현민 이 행정관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탁현민 행정관은 내가 과거에 저술 활동에서 했던 표현들 나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표현이 특정의 대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했지만 그것이 이제 사퇴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고 나서 탁현민 행정관이 소송을 하니까 이제 여성계가 또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는 반성한다더니. 너는 예. 욕을 그냥 먹기만 해야지 뭐 그렇죠. 저항을 하냐. 변명이 있냐? 예, 이런 거지, 예,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다. 뭐 이랬는데 공직자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는 거다라고 이제 비판하는데 그게 올해 이제 1심 판결이 났는데 탁현민 행정관이 승소를 했어요. 예. 1심에서 그래서 1,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사퇴론이 불거지니까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네. 뭐 첫눈 오면 탁현민 행정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기사가 그렇죠. 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임종석 실장이 첫눈 오면 놓아줄게 뭐 이런 식의 네.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서 예, 이제 예. 여성 단체가 또 반발을 하면서 저 기자회견을 해요. 퍼포먼스를 하는데 이제 그 하얀 라카로 눈을 막 뿌리면서 우리가 눈까지 뿌려줘야 되겠니? 이러면서 빨리 사퇴하라고. 진짜 예, 너무 그게 이제 최근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판결에 대해서 여성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비판을 하는 거죠. 사법부도 비판을 하고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까지 이제 연결을 해서 탁현민을 퇴출시키지 않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젠더 감수성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 정권이 정말 성평등을 지향하느냐. 페미니즘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계속 이렇게 버틸 거냐 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탁현민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좀 궁금한 게 그 실제로 이게 만약에 이 문구들을 법으로 건다. 뭐 예를 들어 이거는 뭐 여성의 뭐 성차별적인 뭐 이걸 보고 모욕을 느꼈다, 모욕적이라고 느꼈으면 이건 성희롱으로 걸 수가 있는 문장이에요 이게? 없습니다. 전혀 없는 네.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니까 그 탁현민 행정관의 성적 이 젠더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제 사퇴를 시켜라. 그렇죠. 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징이라는 거죠. 예, 예. 네. 저는 여기서 대결주의가 느껴졌는데 네. 이렇게 탁현민을 아웃시켜봐요. 그러면은 여성계는 이긴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대결주의 우리의 관점에서 힘이, 보면 예, 그렇지. 이렇게 도달했다. 또 하나의 전공을 네, 획득하는 그때 거예요. 실제로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버텨?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비판하고 반대하는데도 네. 이 여론을 무시하고 끝까지 탁현민을 싸고 돌아 이것이야말로 이제 남성 카르텔이다. 그러니까 청와대 내 이 화살이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한테까지 예. 이 화살이 이제 돌아가고 있다는 게 지금 큰 문제로 이제 네. 보아야 네.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맨 첫 번째로 그러니까 그 여성계 비판에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뭐냐 하면 뭐 젠더 감수성도 어떤 공직자의 자질에서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죠. 그럼요. 여성계니까 예. 예, 예, 자기 예. 주장을 펼 수 있는데 네. 과연 탁현민 행정관의 사례가 이 지금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세세한 기준점이 있는 거죠. 이 저서가 탁현민이 공직에 기용된 후에 쓴 건가? 아니죠. 네네. 일단 그 그리고 시점을 봐야 되는군요. 당연히 시점을 봐야죠. 네네네. 공직 중에 발생한 일인가 아니면 이제 공직자의 자격 심사가 필요한 이제 탁현민 행정관은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냥 선임해서 사실 대중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연히 대중에게 노출이 된 거죠.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응. 수석이 있고 비서관이 있고 그 밑에 행정관이에요. 말하자면 실무 직원이야. 사실은 대중이 알 수 없는 뭐 위치죠. 급으로 따지면 뭐 7급, 8급 정도 되는 겁니까? 3급, 3급이에요? 3급, 2급 음, 아마 그렇지. 급수로는 굉장히 높긴 2급일 별정직 거예요. 3급이군요. 행정관 아마 별정직은 2급이라고 뭐, 제가 알고 있는데 결정직은 뭐 언제든 어쨌든 뭐. 사실 정무 개념이니까 이 네. 정부와 함께하는 거니까 이게 급수가 중요하다기보다 음. 우리가 선출직으로 혹은 그다음에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공직자인가 예. 또 아닌가의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청문회에 이제 올라선 그런 후보자들은 뭐 부동산 투기니 뭐 위장 전입이니 논문 표절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의 기준을 가지고 검증을 받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필요 없는 그냥 정말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우연히 문재인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고 이 정권의 탄생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이제 표적이 된 거죠. 말하자면 이제 보수 쪽에서는 공격할 거리가 된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게 젠더 이슈다 보니까 여성계가 같이 결합을 한 모양새가 된 건데 이런 사안을 볼 때 우리가 저는 첫 번째로 되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탁현민이 누구의 권리를 침해했느냐는 거죠.
이 사람이 공직자로 부적절하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첫째 누구 권리를 침해했습니까? 이 사람이 대상이 없다 이거죠. 예 그리고 표현 행위가 음. 과거 10년 전, 뭐 7년 전 저술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공직에 기용되기 전에 이미 탁현민 행정관은 그 저술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예.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쓸 때 나와 그게 아마 2007년도에 썼다면 2010년인가 그때 이미 자기가 자기 개인 SNS 계정으로 내 책 읽지도 말고 사지도 마라. 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뭐 약간 난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그때 자기 저술을 후회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고 사과를 했고 아니 이게 왜냐면 우리가 네. 전날 술 한 잔 먹고 뭐 이렇게 글이나 뭐 이렇게 전날 여자친구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전화해도 다음 날 아침이면은 이불킥합니다. 그렇죠. 아 왜 그랬지? 이러면서. 근데 사실 한 10년 전에 쓴 글이 사실 10년 뒤에 보면 너무 부끄러울 그렇죠. 때가 있긴 예.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이불킥을 의도에서. 하신 네, 거예요. 그런 의도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의사를 이미 밝힌 바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사정은 무시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썼다, 존재한다. 근데 책도 지금 문제가 된 책들은 다 절판 상태예요. 네. 그리고 그게 또 얼마나 팔렸으면 절판이겠군요. 어떤 사람들이 탁현민의 책을 보고 탁현민의 그 구절 때문에 여성들을 비하하고 여성에 대한 뭐 강간 문화를 조장한다 이런 표현을 막 쓰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걸 네. 연결시키기에는 저는 되게 네. 무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 가지 좀 궁금증을 가지는 게 예전에 그 이제 대선 이제 선거를 앞두고 그때 홍준표 그러니까 보수 쪽이죠. 홍준표 이제 당 대표가 돼지 발정제 문제로 한번 큰 그렇죠. 이슈도 예. 한번 됐었어요. 그렇다면 보수 입장에서 이번에는 하나 꼬투리를 잡겠다 뭐 이런 식으로 탁현민 행정관을 잡은 예. 것인가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뭐 생각해요? 비슷한 거 이게 서로 보수 진영에서 내거는 거는 네. 정치 공세의 성격이 크고요. 그쪽이 무슨 젠더 감수성이 높아서 아니 그런 그 젠더 감수성이 공세를- 뭔지도 모르시잖아요. 그쪽은 저기 삼각김밥 안 먹었다고 10일 건드니까 예. 그 예. 모든 그 정치 공세에 논리를 따질 그건 다분히 자체가 없어요. 정략적인 논리가 없다? 예,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보는데 이제 지금 여성계에서 비판하는 논점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제 결과는 같이 탁현민과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걸로 드러나지만 이제 의도나 내용은 좀 다른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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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무슨 얘기했죠? 하여튼 누구의 권리를 침해했는가가 또 첫 번째로 그래서 그 여기에서 권리라는 거는 첫째로는 법적인 권리. 예, 탁현민이 구체적인 어떤 대상에게 뭐 성폭력이나 성적인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가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거는 뭐 결론 아닌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다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태를 볼 것인가라고 할 때 자기 저술에 대해서 이제 후회하고 내가 성평등을 지향한 사람이고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할 이제 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저술물에 대해서 반성한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당연히 그런 입장이면은 예, 저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봐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예, 보시나요? 왜냐하면 반성하고 후회하고 이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그리고 무슨 선출직 공무원도 아닌 그런 사람에게 사태만이 너의 잘못을 책임지는 방법이고 문재인 정부의 젠더 감수성을 상징하는 기준이고라고 하는 거는 여성계의 주장일 뿐이지 그것이 다 유효하게 받아들여야 될 판단 기준은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제 거죠. 사퇴만 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탁현민이 목표가 아닌 거야. 탁현민의 목을 날림으로써 우리의 힘을 보여주고 우월감.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이게 세과시의 형태를 떼요, 진짜로.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젠더 감수성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젠더 감수성이 즉 국격이다 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다른 이제 팟캐스트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젠더 감수성이 국격이다. 예, 젠더 감수성이 국격이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국격의 한 지표는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네. 탁현민을 계속 기용하고 있는 것이 국격을 떨어뜨린 행위라면 그럼 젠더 감수성만이 국격의 지표라고 치면 우리는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선출직 대통령까지 한 국가입니다. 예,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젠더 감수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또 그렇게 생각해보면 예. 또 그렇게 느껴지긴 하네요. 예,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어요. 그 토론에서 나왔었죠. 네. 예, 직접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는데 저는 동성애를 네, 반대한다라고 반대한다. 그 얘기했었죠. 발언으로. 그래서 그러면 동성애 반대하는 남성 대통령과 박근혜라는 여성 대통령 어느 쪽이 그럼 우리 사회 젠더 국격이 높다고 볼 수 있나요? 젠더를 그림상으로는 기준으로. 그쪽이 더 진보 같네요. 그림상은. 그러니까 저는 젠더 감수성이라는 거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기준에 미달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 정부의 성격 자체를 모두 규정하고 혹은 어떤 사람의 전인격적인 완성도를 모두 깡그리 폄하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그 여성신문의 기사 제목을 제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썼었어요. 그리고 작년 그때는 저는 이거 소송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어요. 방송에서. 이건 소송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여성계가 지금 이런 주장을 계속 무리하게 펴다 보니까 언제나 선정성에 대한 여성을 상대로 한 제목의 선정성 이런 걸 비판해 오면서 여성신문만이 그 제목을 얼마나 선정적으로 달았냐면 제가 뭐라고 했더라? 콘돔 싫어하는 여자와 하고 싶다? 여성비하 탁현민 발탁의 비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요. 그런데 보수지들은 그냥 뭐 여성 비하 논란, 탁현민 뭐 사퇴 요구 이런 식으로 그냥 제목을 달았는데 오히려 여성신문은 가장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서 탁현민이라는 개인을 그냥 권리가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결정타가 제가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고 하면 탁현민을 그냥 국민 강간범으로 만드는 아니, 거죠. 그 여중생이 실제로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아예 존재 아니지. 그러니까 픽션이라고 제목을, 다 예, 했다니까요. 그리고 제목을 그렇게 뽑아낸 그게 거 아니에요? 기고글인데 그 기고글의 당사자는 내가 탁현민 기사를 보고 그 책의 구조를 보면서 내가 어릴 때 그 청소년 시절에 당했던 일이 떠올라서 힘들었다라는 식의 자기 고백 같은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싫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제목을 뭐 쓰니까 나름대로 이제 문학적 수사 뭐 이런 개념으로 아마 법정에서 논리를 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말씀하신 그 제목에 목적성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콘돔 싫어하는 여자하고 하고 싶다? 뭐 혹은 그리고 뭐 내가 그 탁현민의 네. 여동생이었다. 네. 이 모두가 변태로 그리고 강간범으로 이 프레이밍을 하려는 그런 이미지가 그렇죠. 프레이밍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주 노골적으로 네, 서려 있는 그래서 것이죠. 이 판결로 이제 패소를 하니까 여성신문 측이 이제 성명을 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성계와 여성신문이 같이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이 기사가 탁현민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다. 그리고 탁현민이 주장하는 인격권 침해라는 손해는 자신의 저술로 인한 것이지 우리의 기사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 말은 얘기를 했어요. 쉽게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네. 너는 훼손당할 명예가 없어. 네, 그거 그래서 아니에요. 기사랑 손해발생사의 인과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여성계와 여성신문의 논리를 따르자면 그럼 어떤 여성이 자신의 성 경험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섹스 칼럼을 썼어요.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보수지나 혹은 뭐 어떤 남성들이나 여성 혐오주의자들이 그걸 가지고 그 여성에 대해서 뭐 걸레니 창년이 이런 표현으로 이 여성 인격을 모독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여성이 그 행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이건 명예가 그러면 없는 거. 네 인격권 침해는 네가 한 저술 때문이야라고 그렇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비교하니까 쉽게 이해가 되네. 없잖아요. 똑같은 경우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재판대에 오른 일은 자신들이 그 기사로 탁현민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지 예. 탁현민의 저술에 대한 재판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네 인격은 네 저술로 인해 훼손됐지 우리 기사 때문이 아니야라고 하면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근데 좀 이렇게 부정하는 얘기를 거죠. 하면은 그쪽 진영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자에서 기득권과 기득권이지 않은 사람과 그렇게 인격을 동시에 놓고 판단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기득권은 남성이고 기득권 없는 건 여성이고. 여성이니까 남성은 여성에게 실제로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이 또 이제 재판으로 주장을 해요. 간 이상은 그렇죠. 법률에 의거해서 판단을 받는 거고요. 그렇죠, 예. 심지어 그리고 이 재판부가 미투로 인해서 불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런 젠더 감수성을 더 높여야 하는 분위기에 뭐 찬물을 끼얹고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입을 닫게 만든다는 이런 비판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무리한 연결짓기라고 봅니다. 아니, 성폭행 예. 여성들의 입을 닫게 한다? 아니 무슨 상관이 있어 탁현민에 이게?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예. 승소했다고 해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침묵하게 된다는 게 어떤 인과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식의 무리한 연결짓기 논리가 탁현민이라는 개인은 정말 아무 권리가 없는 존재로 취급을 계속하는 거예요. 인과가 없죠. 네. 이분들의 목표 중에 하나는 이제 탁현민 행정관을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뭐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이제 이야기가 먹혔다라는 면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일부러 좀 흠집 내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뭐에 대한 누구를 흠집 내기? 그러니까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흠집을 내서 이제 저번에 탁현민이 중요하지 않다니까 이분들한테는. 아 그럼 이 정부의 자체에 탁현민이라는 대한 상징이 상징이. 이제 이걸 전 이제 대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탁현민이라는 상징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일이 돼버린 거죠. 이미 상징을 이제 무너뜨리는 게 여기까지 중요해요. 왔으니까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굴복하지 않고 소송까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패소도 하니까 이 자체가 적폐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런 이 남성 카르텔 사법부까지 포함한 이 견고한 우리 사회 남성 카르텔이 이런 강간 문화를 용인한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 이 사건과는 완전히 무관하고 탁현민하고도 무관하지만은 2012년 총선 때 김용민이가 공격받은 거는 아니 이게 탁현민하고 전혀 무관한 거예요. 아니 본인 얘기 회차마다 계속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자꾸 건 자기 뭐냐면 얘기할 거예요. 그때는 사실 자꾸 김용민 꺼내면 불리하지 아니 않습니까? 김용민보다는 김용민 개인보다는 네. 낙곰수라는 상징을 깨기 위한 그런 목적 근데 목표가 모든 있었어요. 운동은 사실 그런 성격을 맞아요. 가져요. 왜냐하면 그 개인을 그냥 개인으로 보지 않고 어떤 자신들이 추구하는 대의를 위해서 대의분들이죠. 예, 네. 대의를 위해서 이제 희생을 시키는 거죠. 근데 제가 또 얘기하는 거가 여성운동이 그동안 그런 식의 대의를 위해 희생시키는 개인 이런 운동 방식을 남성들의 운동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래서 늘 거기에 희생된 게 여성이다. 미러링처럼 하는 거다. 남성들의 전쟁 때문에 여성들이 희생되고 남성들이 추구하는 어떤 대의 때문에 늘 여성은 희생양이 되고 이런 식으로 대의를 위해 희생되는 여성을 비판해 왔는데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방식도 문재인 정부의 젠더 감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탁현민의 권리는 없는 거죠. 권리는 권리에 다니는 개인입니다. 네. 누구나가 고유하게 가진 권리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분들 예. 입장에서 과연 누가 대통령이 돼야 이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지실까라는 생각도 좀 해요. 이번에 그 서울시장 나오신 그 여성 이제 페미니스트다라고 이렇게 공언하신 분 계시잖아요. 녹색당의 후보. 녹색당에. 예. 그분이 대통령이 돼야 아 이제서야 좀 그러면 우린 이제 편안하게 살겠다 이렇게 느끼실까요? 근데 예. 저는 그분들이 메이저를 지향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책 내용들 중에 네. 부분 한번 보면은 네. 가슴이 없는 여자가 탱크톱을 입는 것은 남자 입장에서 테러를 당하는 기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분들은 이거 시선 강간 아니냐. 아닌가요? 시선강간이라는 말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탁현민이 강간 문화를 조장한다. 그것이 우리 이제 강간 범죄와 연결된다. 이것이 여성계의 주장입니다. 네. 강간 문화라는 말을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씁니다. 그 용어는 원래 이제 용어의 기원은 1970년대에 미국의 이제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처음 쓰기 시작한 용어예요. 뭐냐면 어떤 사회가 강간을 용인하고 강간이 만연한 사회를 이제 규정한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이제 강간이라는 주제가 페미니즘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는 네. 그런 차원에서 쓰이게 된 말인데 네.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이 남성들이 강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강간에 대한 공포, 여성들이 강간에 대한 공포를 갖게 함으로써 계속 여성을 지배하려는 전략이다. 예. 라는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 강간 문화라는 건데요. 네. 이 중에 이제 시선 강간도 최근에 이제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이 시선 강간이란 말까지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성들이 페미니즘에서 쓰고 있는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강간 문화, 페미사이드라고 이제 제노사이드와 페미의 합성어인데요. 여성 학살, 페미사이드 그 다음에 뭐 그 잠재적 범죄자 이런 말들을 씁니다. 잠재적 가해자. 예, 예, 가해자, 범죄자. 범죄자. 예, 이런 말들을 쓰는데 지금 여성들이 이제 강간 문화가 처음에는 강간을 용인하고 강간이 만연한 사회라는 걸 이제 개념을 정의했다면 지금 이 페미니스트들이 쓰고 있는 강간 문화라는 용어와 시선 강간에서 강간은 그 범위를 굉장히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뭐 왜곡된 표현, 비하, 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뭐 2차 가해
이런 것들까지도 네. 모두 강간의 범위로 넣어놔서 이것이 다 강간 문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혐오 표현 얘기할 때 네네. 이것도 혐오고 이것도 혐오라고 했듯이 강간은 정확하게 개념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제노사이드도 정확하게 개념이 있는 단어예요. 제노사이드가 뭡니까? 아, 인종학살. 인종학살. 우리가 아. 인종청소라고 하는, 예, 그래서 제노사이드란 말을 아, 쓰는데, 그 페미사이드는 여성학살. 그렇죠. 거기다 어. 이제 사이드와 페미를 합성해서 페미사이드라고 불러요. 인종학살은 그래서 알겠는데요. 낙태도 페미사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아, 그래요? 이런 식으로 어.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용어들과 이런 운동의 전략이 가장 극대화된 형태의 그 개념이 있는 용어를 범위를 굉장히 많이 넓혀서 그 경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강간하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개념이 있잖아요. 개념이 있죠. 강간하면 뭔지 알잖아요, 우리가. 네. 그리고 그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네네. 그런데 거기에 문화라는 거를 곁들임으로써 시선 강간도 마찬가지. 강간은 명확하게 있는 개념인데 거기에 시선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강간 행위랑 바라본 행위랑 같을 수가 있습니까? 전혀 다른 얘기죠. 예. 이건 정말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걸 막 섞는 거예요. 그리고 학살과 낙태가 같은 행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잠재적 범죄자 같은 경우도 범죄라는 건 명확하게 개념이 있는 용어인데 개념이 있는 용어와 그렇지 않은 것들을 섞어서 개념을 무한정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이것의 문제는 가장 그 선정적이고 그런 공포를 극대화시킨 용어를 붙임으로써 여성에 대한 피해 그리고 여성이 계속 피해자로 존재하는 현실을 계속 강조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동료 시민들을 계속 그런 범죄 가해자로 계속 낙인을 찍는 거예요. 남성은 가해자고 시선 강간을 하는 존재고 이런 식으로 이게 다 강간 문화고 강간 범죄랑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것이 어떻게 강간 범죄랑 아니 연결이 그러니까 됩니까? 이게 시선을 이제 보는 것만으로도 네.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면 그것도 강간행위랑 비슷하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린 건데 그러니까 꼭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못 봐요. 못 봐. 그 뭐 눈을 뭐 위로 떠야 되나 아래로 떠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되는 그래서 거예요? 그냥 스마트폰만 봅니다. 예. 스마트폰 보면 또 오해해요. 자기 찍고 있는 것처럼 느낄까 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아예 스마트폰 예, 잘 안 꺼내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 우리가 승복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논쟁을 하든 비판을 하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시선과 예. 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까? 강간은 강간이죠. 네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늘려서 강간이 만연한 사회로 만드는 게 페미니스트에게 유리합니까? 아, 예. 저는 이런 식의 운동 전략에 대해서 동의하지도 않고 반대합니다. 네. 네네. 그리고 우리가 그 탁현민 행정관을 또 옹호하는 논리 중에 네. 이런 게 있었죠. 어쨌든 그 지지하고 이런 분들은 네. 그런 과거는 잘못했지만 일을 잘하니까 그리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건 이 정부에 아닌 것 같아요. 공헌이 있으니까 네. 좀 봐주자 이런 온정주의적인 지지 여론이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원칙적으로 따져야죠. 예. 이것이 왜 공직을 그만둬야 될 사안이냐. 누구의 권리를 침해했느냐, 탁현민이. 네. 그리고 그 저술이 10년 전의 저술이 그 당시의 문화에서 용인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의 잣대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따져서 아니다. 예. 범법행위도 아니고 네네. 명확하게 범죄행위도 전혀 아닌 것을 그리고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있는 것을 이 사람이 어떤 찌질한 전력이나 표현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이 사람 행정관으로서 행사기획과 의전 담당하고 이런 공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논리가 어떤 논리로 성립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원칙대로 대응을 해야지 이러니까 좀 봐주자 하면 이것이 또다시 진영 논리로 돼버려서 네. 저는 그런 식의 대응을 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여성들의 요구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젠더 감수성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도 많이 보여요. 그렇지만 그것이 무작정 목소리가 크고 여성들이 주장하니까 귀를 기울인다 이런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 권리나 자유나 원칙 이런 것들에 의거해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시선강간이란 말이 진짜로 성폭력이랑 연관성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성희롱의 죄가 뭐 성립이 된다든가, 뭐 시선만으로 성희롱이 이제 된다든가, 뭐 이렇게 법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시선만으로 성희롱을 입증하기는 힘들죠. 입증하기 굉장히 예, 힘들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근데 이제 그런 말에 대한 예. 강간이라는 말을 붙였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무리한 어처구니가 용어인 없는 거죠. 거죠. 예. 시선 강간은. 야동, 네. 영화, 네. 성인 영화 네. 이런 것들이 유통되는 것도 반대합니다. 이게 좀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이제 원래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과 예. 또 그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예. 그런 음란물을 보는 기준에서 이제 많이 갈렸어요.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표현의 자유를 더 옹호했고, 그다음에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은 포르노는 이론, 강간은 실천 이런 페미니즘 아, 그 한데 구호가 엮여 있어요. 있다. 한데 엮여 있다. 그래서 포르노가 유통되고 소비되는 자체가 예. 강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했어요. 이게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이건 하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장인데, 왜냐하면 예. 그 실제로 우리가 총싸움하는 게임 같은 거 어렸을 때부터 네. 많이 했잖아요. 네. 진짜 총 갖고 나서 사람을 쏘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네. 굉장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와 범죄 아닌 것을 충분히 구분합니다. 구분하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논리가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사실상 지금 주류고 대세예요. 그래서 이런 성적인 표현물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죠. 지금의 경향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은 집에서 방문 닫고 네. 문 잠궈서 그런 성인 영화 다운 받아가지고 본다? 이것도 시선강간 범죄예요. 아니에요? 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시선강간이란 말도 되게 이런 경우에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누구에게 피해를 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강간하고 누구에게 피해를 줬냐는 거죠. 아니 그리고 참 이것도 논란이 됐었던 게 이제 그런 이제 야동 이제 포르노죠. 예, 포르노를 다운받는 것도 이제 법으로 걸린다라고 해가지고 한 번 이제 남자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아니 뭐 좀 그런 뭐 규제도 사실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지금은 이제 뭐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같은 경우, 그거는 그다음에 소아성애물 아니, 이런 게 당연히 해당되지만 규제를 해야죠. 그건 규제해야죠 당연히. 예. 그거랑 이제 다르게 이제 그 규제의 범위가 네네. 그 포르노물도 뭐 저는 예. 지금의 분위기라면 점점 더 이제 규제가 될 그런 것이다. 외설 우리가 흔히 외설이라고 하는 콘텐츠가 규제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참 되게 논란이 됐던 것 중에 이제 성인이 교복을 입고 이제 그런 성인 콘텐츠를 찍었다. 근데 그거를 다운받는 것은 과연 범죄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 누가 봐도 여성계가 성인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계 예. 그거 아청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청법에 예.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여성계가 요구하는 것은 다운로드하고 제작, 다운로드해서 본 것까지 다 처벌해야 된다가 그러니까요. 예, 여성계 요구입니다. 네네. 예. 아 이런 거는 너무 좀 남성들로 하여금 음란물 얘기 한번 예, 한 또 해 음란물 할까요? 얘기하면 좀 나를 잡고 그것도 얘기해 보죠. 예. 네, 그런데 예. 이 탁현민 행정관의 저술은 사실 음란물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아니죠. 그리고 당시의 시대 분위기가 되게 쿨하고 되게 자유롭고 솔직하고 참여정부 예, 시기였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지지하고 서로 향유하는 분위기였어요. 우리 사회가 잠깐 굉장히 자유로웠던 적이 있었는데 B급 문화 심지어 실험기. 여성계에서도 네. 조영남이라는 연예인 있죠. 예. 지금 완전 한남 계절시로밖에 취급되지 그렇죠, 않는 그렇죠. 예. 그런 연예인을 굉장히 자유로운 남성의 상징으로 이 페미니스트들이 맞아요. 인터뷰를 하고 이랬던 시절이 아, 있었어요. 그래요? 자유분방한.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되게 자유로운 영혼, 네네. 솔직하고 이런 그분의 것들을 뭐, 그런 네. 시절이 있었던 만큼 그 저술이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도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죠. 얼마나 맥락을 강조합니까? 그럼 그런 맥락도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맥락은 그 탁현민 행정관이 취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시작한 후로 그 사람이 주관한 행사나 어떤 일들에 여성 비하나 성차별이나 이런 식으로 비판받을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하는 업무가 여성들에 대한 성의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업무인가. 이것도 다 감안해야 될 요소죠. 예를 들면 그럼 예를 들어 여성부 여성부 장관이 장관이다. 예, 그런 저술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네네네. 다른 사람보다. 네. 근데 탁현민 행정관은 그런 지위도 아닌데 이거는 거의 지금은 우리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니네는 반여성적인 정권이야. 이런 식으로밖에 되게 거칠게 표현되니까 저는 이런 공세에 되게 원칙적인 대응과 논쟁이 필요하다고 봐요. 아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 여성가족부 장관을 네. 남자가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국방부 장관을 그것도 여성이 괜찮죠. 하고 사실 네. 그건 뭐 나쁜 이런 건 얘기 아니잖아요. 있었잖아요. 박근혜가 친여성적인가 노회찬이 친여성적인가. 그러니까요. 예, 네. 우리가 사실 또 이제 다른 이게 문제잖아요. 성별이라는 정체성으로만 볼 수 없는 네네. 경우들이 있죠. 예. 진보 정당의 남성 정치인의 정책이나 네네. 그 지향이 훨씬 더 친여성적일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근데 만약에 여성가족부 장관을 남성이 한다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사실 안 봐도 뻔하잖아요. 네. 그거 안 봐도 뭐 뻔하지 그럴 수 않습니까? 있죠. 김홍 씨 왜냐하면- 어떠세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 예.
그런가요? 근데 또 저기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을 그대로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남성들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용인하는 인사가 되면은 뭐 그렇지만 이제 그 성별 구도로만 보는 경우에는 그 여성부 장관을 남성이 맡는 것을 찬성하진 않죠. 왜냐하면 여성을 발굴해야지 왜 거기에 남성을 안 치냐. 네, 이런 논리로 충분히 봤을 때 그럴 수 제가 있죠. 봤을 때 굉장히 큰 네.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영진을 여성가족 부장관으로 한다면 정영진 씨 자리를 하나 놔야 될 것 같아요. 빈자리라도 늘상 함께하는 것 같아요. 혹시 남성부를 하나 만들어야죠. 남성부 하나. 네. 제가 그 여성신문에서 그 기사를 만들었을 때, 예. 그 기사를 내보냈을 때 조선일보에 네. 여성 기자가 칼럼을 썼어요. 예. 뭐라고 썼냐면 여성신문은 탁현민에게 사과해야 옳다 이런 제목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요. 김용민 선생님은 조선일보 싫어하시지만 네. 저는 그때 그 기사를 보고 아, 뭐그 정말 기사면은 뭐.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음. 보수라는 보수 쪽에서. 쪽에서 하니까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였습니까? 어떤 얘기였냐면 네. 탁현민의 과거를 비판하는 거는 자유로운 선택이다. 그런데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강제 성추행이나 강간이 일어난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탁현민을 돌려치기 하는 건 또 다른 폭력이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그동안 여성이 당해온 게 얼마인데 탁현민 하나 당하는 게 뭐가 대수냐. 그런 실들을 치지 말아야 된다. 남성은 메이저고 여성은 소수 마이너라면서 소수자의 폭력성을 눈 감아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싶은 말인데 남성의 보편적 악행을 한 개인의 책임 범위를 넘어가는 수준으로 대속시켜서는 안 된다. 메이저의 사악함은 추하고 마이너의 사악함은 부끄럽다라고 여성 기자가 썼습니다. 저는 이 칼럼이 정말 진보에서 나와요. 조선에서 칼럼이라고 나왔다고요?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창피했어요. 저는 뭐 예를 네. 들어서 제가 까칠남녀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경향신문입니다. 거기에 뭐 위모 기자라고 있는데 그 네. 기자가 저를 아예 저격을 해서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아. 글의 내용을 보니까 진부 개그맨으로서 촉망받던 한 개그맨이 왜 그러셨나요? 이렇게 보수로 타락을 했는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글을. 정말. 근데 글을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야 이런 식으로 진보 보수를 여기다가 딱 끼워 맞추고 페미니스트들은 무조건 진보로서 이렇게 내용을 보여주고 거기에 아니면 나머지는 다 보수로 치부하는가 이런 거를 보면서도 제가 더 어이가 없고 이게 한국 기자들의 지금 이게 지금 현실인가 뭐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안타깝더라고요. 진보 언론의 오피니언란을 보면은 네. 젠더 이슈는 그래 뭐 너희 여성 그 페미니스트 기자들 너희들 마음대로 써라. 우리 간섭 안 할게. 우린 할 말 없어. 괜히 여기에 토달고 뭐 논리적으로 시비 걸어봐야 나한테 본전도 남는 게 없습니다. 못 찾을 예, 일이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지면은 그렇죠. 온통 네. 페미니스트들이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논쟁이 되거나 서로 상호 비판이 가능하고 어떤 담론이 만들어지면 좋은데 네. 그냥 일방적이어서 문제인 거예요. 예. 예, 일방적으로 그냥 그 주장을 그 진보 매체가 확성기 노릇을 해주는 그런 형태라서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에서 나올 정도의 말이 없어요. 조선일보 기자한테 저런 소리를 듣는 게 저는 정말 창피했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제 진보 언론 안에서 진보 언론들이 이른바 그 대안적 진보 언론을 굉장히 우습게 합니다. 네네. 쟤네들은 문재인만 지지하는 문바 신문, 문바 방송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비판한다. 보면은 페미니스트에 관해서는 성역이죠. 이쪽 성역이야. 예, 이쪽 할 말이 성역입니다. 없어. 아니 너무 좀 이게 편향적인 진보 매체에서 글을 써내니까 음. 이걸 과연 어느 논리로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하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탁현민은 죄가 없다의 첫 번째 얘기는 누구의 권리를 침해했는가. 네. 그리고 그게 도덕적 윤리적 문제라면 탁현민은 그거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자기가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업무에서 충분히 뭐 문제되지 않을 문제의 거리가 아니라 일을 하고 예. 있다. 네. 두 번째는 여성계가 주장하는 게 이것이 어떤 시그널을 주는가예요. 우리 사회에 여성에 대한 뭐 강간 문화를 조장하고 이런 성적인 왜곡을 하는 사람도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구나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탁현민 사태가 우리 사회에 어떤 시그널을 주냐면 어떤 공직자의 기준으로도 그 뭐 부동산 투기니 논문 표절이 이런 것도 다 문제 없이 통과되거나 심지어 선출직으로 당선이 되는 사회에서 진짜 여성에 대한 문제만큼은 하다못해 선출직이나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 공직자가 아닌데도
여성에 대한 문제만큼 이렇게 예민하고 심각하구나. 그런 시그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가요?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여성에 관련된 일을 웬만한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프로그램 뭐 이제 관련된 뭐 그런 영상을 촬영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기사를 다룬다거나 이게 펜스 룰이 되는 예, 거예요. 펜스 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서로의 벽을 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 같아요.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권력 집단으로 봐주기를. 이제 하나의 권력으로 예, 우리는 근데 그동안 이미 그렇게 됐죠. 예, 우리는 이미 예.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한테 도전하면은 눌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갖고 시비 걸면은 미러링이다. 니네도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미러링은 거울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깨끗하지 않은 거울은 미러링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것이 탁현민을 자꾸 이제 성공의 사례로 여성에 대해서 이런 취급을 하고 성공한 사례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성공입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당한 모욕이나 인격권 침해나 그다음에 전 국민에게 강간범으로 묘사된 그런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취급하지 않고 그 제가 뭐 예. 다른 거는 몰라도 네. 이 탁현민 행정관도 이제 그 가정이 있거든요. 네.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분들이 받았을 뭐 충격이죠. TV만 켜면 뭐 그냥 아빠가 또뭐 검찰 조사 남편이 받으러 뭐 가고. 쓰레기로 완전히 매도되는 게다가 또 탁현민 씨는 기본적으로 자유인으로 살아온 사람이고 그 측도 역시 자유인으로서 자신의 성적 관념들을 그냥 뭐 있는 그대로 다 표출한 걸로 이게 보는데 좀 더 과장해서 예, 표현했다고 본인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이런 정도 갖고 이렇게 표적이 되고 그러면은 일단 본인도 그렇지만은 네. 가족들이 받을 그런 아픔들은 이거 뭐 완전히 배제가 됐구나 하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예.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는 뭐 탁현민 행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유명인이고 유명 인사잖아요. 유명 인사가 돼버렸죠. 됐지, 사실. 됐잖아요. 예. 근데 사실 한번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간과하기 시작한다면 쉽게 우리의 피해로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뭐 진짜 뭐 잠깐 스치기만 했는데도 뭐 CCTV 봐도 뭐 나오지도 않은데 그게 이제 성범죄 이제 성추행으로 이제 걸려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상 다반사도 우리 옆에서도 쉽게 이제 만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간과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탁현민 씨 그 경우를 보면은 이게 너무 좀 실망했던 부분은 뭐냐면요. 이분들이 막 탁현민에 대해서 공세를 퍼붓는 동안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탁현민이 목표가 아니다라는 점이 너무 확연히 보이니까 탁현민이라는 사람은 그들에겐 도구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도구화 됐죠. 예. 너무 사실 좀 실망이 좀 저는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운동 세력들이 사실 많이 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수법이죠. 그러면서 예, 이제 모든 운동 세력이 나도 혹시 그렇게 그런 해요. 건 없었나 하는 그런 돌아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태도 아주 좋네요. 그래요? 예, 좋죠. 자기 성찰을 해야죠. 아니 사람들이 그런 예. 기사를 접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네. 항상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 기사를 보고 이렇게 느낍니다. 사실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생겼대. 진짜 이상한 사람인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진짜 비판적으로 한번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에서 그리고 뭐 한번 좀 그만두면 이해를 되지. 해보고. 뭐 네. 그렇게 능력 있다면 다른 일 하면 되지. 이런 얘기 네, 하시는데 네. 그거는 어떤 사람의 노동이나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하는 취급하는 말인 거죠. 우리가 노동자들이 해고됐을 때 딴 데 가서 일하지 왜 투쟁해 이런 얘기 쉽게 하는 거 비판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리고 내가 그 일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는 것과 자기 명예를 지키는 것에 또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표현하는 것과 행동하는 건 엄연히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를 성적으로 희롱했거나 추행했거나 네. 강간한 게 아닌데 그걸 우리는 강간 판타지를 책에 썼다고 해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게 표현의 자유인 거죠. 근데 표현의 자유보다 그런 기본권보다 더 우선해서 내가 그 표현에 대해서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았지만 불쾌하고 이건 여성을 이렇게 취급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람에 대해서 실질적인 타격을 줘서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를 하고
이런 식의 주장을 그냥 막 한단 그렇죠. 말이죠. 그것은 권리라는 것으로 위장한 폭력이지 같은 권리로 취급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한 번 더 환기했으면 좋겠고 이 운동에 제가 아쉬운 건 그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고 네. 과거의 어떤 내 행동에 대해서 지금 돌아봤을 때 그땐 몰랐지만 문제일 수 있죠. 네, 그러면 그렇죠. 그것을 반성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더 잘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인가. 아니면 10년 전의 일, 과거의 일을 문제 삼아서 지금 이 사람에게 처벌을 하고 처단해서 그걸 사회의 어떤 자신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환기시키는 제물로 쓰는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게 우리 운동이 혹은 어떤 운동 세력이든 어떤 사회를 지향하느냐에 대한 책임감이 전 더 보였으면 해서 되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더 조금만 더 이어가 네. 보자면 이제 뭐 댓글들을 좀 시선관관에 대해 그러니까 뭐 아까 좀 같은 맥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범죄인데 이걸 범죄화 시켜서 네. 이제 그렇죠. 사람들을 이제 곤란에 빠뜨리는 사실 공포의 확산이죠. 여성들이 되게 강간의 피해자라는 거를 극대화해서 그 그렇죠. 공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피해자성을 부각시키는 그러니까요. 그런 그래서 전략입니다. 댓글들이 좀 달렸는데 이거 좀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또 김영미 브리핑에 이제 또 우먼스 플레인 코너에 댓글 남기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제가 항상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예, 많이 예, 남겨주시고요. 예. 노출 있는 옷을 입는 건 자유지만 쳐다보면 안 된다. 이건 뭐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사안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쳐다봄인지 네, 네. 모든 상황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남성이 노출해도 남성이 우통을 벗고 지나가도 그냥 자연스럽게 쳐다봐지잖아요. 네. 아니, 뭐 그거는 실제로 남자들한테도 그런 멘트 그것이 많이 했잖아요. 성적인 시선인지 그냥 특이하게 흔히 볼 수 없는 것은 특별한 것을 보는 시선인지 이것이 다 섞여 있죠. 근데 그걸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아니 거죠. 실제로 뭐 이제 근데 지금 안 보기를 권합니다. 네, 남성이 복근이 있는데 그 복근에 저 복근에다 빨래 하고 싶다. 뭐 재범이 그런 찌찌, 재범이 찌찌 얘기 맨날 하면서. 찌찌 파티 뭐 이런 거 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들의 논리는 남자들은 그런 거에도 불쾌하지 않는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불쾌하는 사람들 꽤 많았거든요. 그럼요. 예. 예. 이런 것도 좀 알아주세요. 안 하려면 다 안 해야죠. 그리고 똑같이. 오히려 그런 노출 있는 옷을 입고 다니면 남자들은 오히려 눈갱이다. 남자들이 피곤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댓글에 달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시선 폭력, 시선 살인도 인정되냐? 이거 시선 어떻게 살인, 해요? 그러니까 시선 살인. 바라보면서 증오의 눈으로 예. 이글거려, 이글거려. 저걸 좀 눈으로 때리고 있어. 약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인정돼야 된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가바리맨을 쳐다보는 것도 시선 강간이냐? 이건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상상 강간이란 말도 혹시 나오는 건 아니냐? 뭐 예를 들어 뭐 그 어저께 본 여성분과 꿈자리에서 뭐 꿈을 꾸다가 뭐 만나서 뭐 그런 것도 법으로 이제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저분이랑 이런 뭐 약간 뭐 어떤 성적인 생각, 상상을 하는 것도 이것도 법으로 걸리냐? 뭐 약간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네, 저희 그러니까 이게 게시판에 사실 올라오고 의견이라기보다 네. 그만큼 이제 시선강간이나 강간문화라는 네, 하죠. 용어에 대해서 네, 이해를 맞아요.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갭이 있는 거죠. 그렇죠, 대중들이 그렇죠. 받아들이는 이 상황이 그거를 좀 알고 그거에 맞는 뭐 얘기나 논리를 좀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 필요한데 이미 이런 용어들을 그냥 쓰기 시작하면 그게 그냥 정식 용어처럼 돼버리고 네. 이런 매체들이 그걸 또 여과 없이 계속 네네. 그 보도를 하니까 마치 이게 정말로 존재하고 유의미한 개념처럼 돼버리는 거죠. 아니 이게 이제 댓글들 좀 보면은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런 뭐 이슈, 뭐 젠더 이슈에 관해서 뭐 타케민 행정관의 얘기도 좋아하겠지만 예. 약간 좀 그런 게 더 궁금해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자기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부분들 있잖아요. 현실에서 내가 겪을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궁금증이 좀 많으신 것 같다. 예. 뭐 이런 생각이. 아니 좀 그리고 듭니다. 시선강간 얘기하면 그러면 너 뭐 현빈이 와서 너를 너를 이렇게 쳐다봐도 그렇죠. 시선강간이라고 네. 할 거냐 막 이런 얘기 여자들끼리도 해요. 잘생긴 남자가 보면 그렇죠. 무시하고. 그러니까 예. 이게 너무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거를 시선강간이라는 용어로 퉁치기에는 네. 좀 싸잡기. 예, 그리고 강간이라는 그런 명확한 개념인 용어를 이렇게 저는 쓰지 않아야 된다고 정의 생각합니다. 자체가 잘못 내려진 네. 것 같고 워딩 자체도 잘못됐어요. 예. 이 말은 좀 안 썼으면 예. 좋겠습니다. 아, 여성분들 제가 한 스스로가. 가지, 예, 그래서 탁현민 사태에서 이것이 젠더 문재인 정부의 젠더 감수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탁현민을 계속 기용하고 있는 거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문재인 정부를 사실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정부 들어서 정말 젠더라는 이슈에서 이 정부가 네. 민감하게 반응하고 친여성적인 정책을 정말 많이 펴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보여드린 게 있죠. 네네. 실제 정책으로 혹은 선언으로 네. 정책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을 문재인 투입한 대통령께서 제가 뭐 나는 페미니스트다라고 예 얘기하셨었던 이거 한번 제가 한일 씨가 읽어드릴까요? 읽어보시겠어요? 네. 예, 예. 자, 문재인 정부가 최근 이제 아, 취임 후 1년 사이에 문재인 정부가 1년 사이에 취하고 있는 친여성 정책들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몰카 범죄 엄단 50억을 들여 공중화장실 몰카 탐지기 설치. 적발은 아직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음란물 유통 온상이라고 지목된 외파드 업체 압수수색 실시. 2018년 9월 엄단 공표를 했죠. 자, 그리고 법무부 대검찰청에서는요 무고죄 관련 수사 중단 조치 실시가 있었고요. 성범죄자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공무원 퇴출, 국가보안법 개정안 통과.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예. 개정안 통과. 네. 성범죄자 불관용 엄단 공포했고요. 페미니즘 교육 청원에 답하며 바로 12억 원을 배정해서 인권 교육을 실시했고요. 미투 지지 조치를 또 시행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성폭력 상담 지원 17억 정도 예산을 배정했고요. 상담 인원이 136명 증원됐습니다. 자, 그리고 민간 건물 452개 남녀 화장실 분리 비용 지원, 강남역 살인 사건이 또 원인이 됐었죠. 네. 그리고 여가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 서비스 개설이 됐고요. 또 여가부 미니 부처에서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쓰는 부처로 확대가 됐습니다. 네. 성범죄 관련 예산이 뭐 많이 증원이 됐다는 네. 얘기가 되겠죠. 예, 그다음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여성 안심기가 저는 이거 많이 봤어요. 여성 네. 안심기가 임산부석 배려, 여성 인력 중원 등의 조치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여성 강요 임명,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성범죄 사실에 대한 신고만 들어가도 직장에 알려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해화역 시위에 대한 장관과 의원들의 지지 발언이 있었고요. 미투 운동에 대한 공식 지지가 예.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대강 이게 다 아니고 네. 대강만 열거해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탁현민 행정관을 계속 기용하고 있다는 이 문재인 정부의 젠더 감수성이 그렇게 형편없는가. 그거 하나만으로도. 예, 네. 사실 실질적인 예산을 배정한 그러니까요. 조치들도 이렇게 예. 하고 있고 선언으로도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네. 뭐 신고만 들어 직장에 알려 불이익을 주다 이런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인데 너무 기본권을 훼손하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네. 좀 우려도 있고 네. 그렇지만 이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거를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시를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런 수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탁현민 하나를 상징해 두고 계속 힘겨루게 하듯이 탁현민을 계속 퇴출시켜라. 라고 눈 뿌리는 퍼포먼스라고 사법부를 비판하고 이런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의문을 계속 말할 수밖에 없고 네. 실제로 이 정부는 많은 것을 그 페미니스트들의 요구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무고죄 이런 지침은 저는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네네네. 밝힌 것들도 사실 우려스러운 정책도 저는 많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계속 주장하는 것만을 되풀이하면서 한 사람을 대의를 위해서 계속 그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근데 이분들은 얘기하는 게 이건 네.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이걸 왜 이제서야 하고 있냐 이런 식의 논리예요. 뭔지 알잖아요. 있죠. 네, 아시잖아요. 예. 근데 아니 변화하고 있는 거를 인정 안 해주면 그러니까요. 예, 도대체 제 말이 그럼 그 말입니다. 결론이 끝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해봤고요. 저는 탁현민 행정관 사태에서는 사실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이 권리, 어떤 기준으로 이런 사태를 볼 때 우리가 그거를 사실 반대하더라도 내가 문재인을 지지하고 문재인의 남자여서가 아니라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런 사태를 볼 것인가에 대한 자기 생각을 계속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네. 개인들이 네네.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만이 네. 우리가 이런 사태가 있을 때 힘 있는 자들 혹은 목소리가 큰 자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세나 그런 목소리의 큼으로 네. 어떤 사람이 부당한 권리 침해와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도록 하는 우리가 서로 동료 시민으로서 네. 동료 시민의 권리를 지켜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우리 개인들 각자가 네. 다 해야 예, 한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네. 네. 그래요. 저는 무엇이든 간에 권력화되는 것은 경계돼야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서 글쎄요 비판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다고 보지만 생각을 단죄해서 뭐 밥줄을 끊는다든지 내쫓는다든지 이거는 지양돼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그냥 단순히 무시하는 차원에서의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해서 넘어가는 차원은 지난 것 같아요. 이제 피해를 받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뭔가 내용이 온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이야기로 한 시간 동안 탁현민은 죄가 없다. 해봤습니다. 탁현민 죄가 없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는데 여러분 이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제가 탁현민한테 예. 슬쩍 한번 문자를 알려보겠습니다. 들어보라고. 알겠습니다. 예예. 네. 자 다음 주 어떤 얘기 해볼까요? 어떤 얘기 할까요? 어제 문제가 논란이 좀 됐던 게 그 어마드 얘기를 아까 말했던 그 녹색당 여성 네네. 후보가 참여한 어떤 페미니스트들이 대담해서 어마드가 뭘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마드가 뭘 부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옹호 발언을 했었죠. 예, 또 문제가 좀 논란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기사에 딸린 댓글이 어마드가 뭘 부수고 있냐고 뭐 인권 뭐 이런 도덕 뭐 가족 뭐 이런 그런 비판 댓글이 주르륵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제가 뭐 어마드 얘기를 해도 좋고 하여튼 워마드 얘기 한번 해보죠. 다음 워마드 주에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네. 부담스러우시더라도 네네네. 그 아니, 얘기 안 부담스러운 건 없는데요. 그냥 유아인 얘기도 하고 싶은데 유아인 아니, 유아인 죄가 씨. 없다 시리즈로 유아인 씨 먼저 유아인은 가겠습니다. 유아인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위모 기자 네. 그분이 또 중요한 또 그분 역할을 나오나요? 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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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잘 그래서 보고 유아인과 있다고, 예. 관련해서는 제가 탁현민은 젠더 뭐 감수성으로 해서 탁현민과 여성 단체나 여성주의자들 얘기로 좀 엮였다면 유아인 같은 경우는 진보 매체 얘기를 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보 예. 매체가 유아인이라는 개인과 이제 이 젠더 이슈를 어떻게 엮어서 진보 매체가 유아인에 대한 어떤 피해를 줬는지 그리고 진보 매체들이 이런 사안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네. 예, 예. 이걸 좀 비판적으로 네. 따져보는 얘기를 좋네요. 해보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먼스 플레인 이번 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황현희 씨, 이선옥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